2차로 상승될 수 있는 준비의 과정입니다. 30평의 추이를 보면요, 전세가가 우선은 9월달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9월 이후에 시장의 움직임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냥 제가 예상하기에는 이미 움직인 아파트에선 저항선이라는 게 생기면서 앞으로 2차로 움직일 수 있는 상승에 대해서 준비하는 기간을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집이라는 거는 영원히 오를 수 없거든요. 그냥 주구장창 올라가지고 아파트가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선이라는 것들을 한 번씩 맞이하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상급지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 대신 이것들이 퍼져나가는 양상들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신문, 어제 신문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올랐다.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상승 거래가 주춤했다. 맞는 말입니다. 주춤한 거 맞습니다. 거래량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문이 나올 거라는 거는 제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기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이제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꾸준한 하락으로 이어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참고만 하십시오. 상승을 했던 아파트들이 저항선은 생깁니다. 하지만 퍼질 겁니다. 여기에 이제 신문 내용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매매 가격 상승을 견인했던 강남권의 둔화가 눈에 띈다. 그래서 상승 거래 비중도 61%로 23%나 급감을 했다. 상승 비중이 61.8%로 23%나 급감을 했고 7, 8월은 2분기 상승 거래가 88.1%에 달했던 송파구도 7, 8월은 66.7%, 21.5%가 감소를 했습니다. 상승 거래가 감소를 한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구장창 오를 수는 없고 저항선이 한번 생기거든요. 근데 이 저항선은요, 하락에 대한 저항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전고점까지 못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2차로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준비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올라갈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맞추기는 어려워요. 근데 반면에 2분기에 상승 거래 비중이 58%에 그쳤던 강북은 69%로 10% 이상 올랐어요. 그리고 은평구도 상승 거래 비중이 67.1%에서 69%, 2.2%가 확대됐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이거거든요. 중하급지로 확대 예상. 많이 올랐던 곳은 대규모의 아파트, 상급지, 그리고 그게 이제 세대수가 조금 작은 데로 퍼지면서 계속 가격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춤했습니다. 언제 주춤했냐? 최근에 주춤했죠. 여러 가지 세금과 비수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주춤할 거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락론자들이 이걸 물 거라고도까지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반면에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요, 중하급지의 확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중하급지라고 하는 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도봉구라든지 아니면은 관악구라든지 아니면 서대문구도 지금 움직이고 있던데, 그다음 강북이라든지 아니면은 성북이라든지 뭐 요런 이제 은평이라든지 요런 지역들이 거래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마냥 상급지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상급지를 갈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시기적인 부분을 조금 잘 활용해서 상급지로 가면 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급지로 가기 이전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단계를 시기적인 단계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거래가 아직까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서울의 중하급지 정도가 지금은 좋은 기회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9월의 시장들이 조금 중요하다고 하는 게 그러한 어떤 부분들의 변화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가시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이제 거의 도래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9월 달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항선이 생기는 아파트와 이 저항선 옆으로 퍼지는 중하급지의 저가의 아파트들이 약진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9월 이후 되면 이제 전세 세입자들이, 실거주자들이 전세와 매매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전세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의 수요가 어디로 이동하느냐? 매매의 수요로 또
조금은 탑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요층은 조금 두터워질 수 있다고 저는 9월 이후 시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9월은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전세가의 약진의 심화가 좀 일어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만 봐도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 상승을 하고 있는 양상들이 조금 보이죠. 모든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런 추세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이 걱정을 했잖아요. 역전세가 어떻게 되니 뭐니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역전세가 지금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역전세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전세의 약진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5주째 상승세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신문에 그 노동규 기자님 어제 SBS에서 이제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현재 나온 게 어떤 아파트냐 마레프입니다. 현재 나온 게 10개 정도 되는데 34평은 두세 개밖에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5개, 6개 되더라고요. 중복인지 모르겠지만 그다음 24평은 10개 정도 나오고 있고 현재는 그래요. 그런데 이게 작년엔 150개에서 200개였어요. 완전히 줄어들었죠. 여기가 마레프입니다. 아이언뉴타운에. 근데 이 마레프의 30평의 추이를 보면요. 전세가가 이렇게 하다가 2022년도에 임대차 입법이 시작되면서 가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분화되기 시작했죠. 계약갱신 청구를 쓴 거, 신규 맞춘 거 이렇게 하다가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지금 현재는 전세가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신문에서는 6억이라고 했는데 최저점에 있는 걸 기준으로 했는데 제가 보니까 2023년도 1월에서 2월의 전세가가 7억에서 7억 5천이었습니다. 마레프가. 그런데 이게 2023년 8월 전세가가 9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2억에서 2억 5천이 지금 올랐고 이 전세가 9억 5천이 거의 지금 최근에 거래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호가는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냐면요. 8월 전세 호가는 약 9억 3천에서 10억 5천 정도로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10억 5천은 지금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9억 3천이라고 하더라도 올 1월보다는 2억 이상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전세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역전세는요, 뭐 아파트별로 지역별로 다르지만요, 여기에 고점들이 지금 이 선에 있잖아요. 여기 지금 계약갱신 청구를 안 쓰고 신규로 했던 이 아파트들 전세, 요 기준으로 2년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2년을 바라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2022년도겠네요. 2022년도 한 중순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2024년 중순 정도가 되면요. 역전세는 완벽하진 않지만은 거의 일반적으로 그냥 회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 7월 정도 되면은 역전세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소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전세를 맞추는 부분들이 가장 낮게 전세를 맞추는 부분이라고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 전세를 좀 대비하시는 게 좀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월의 시장은 이 역전세가 점점 줄어드는 것과 그 다음에 전세가의 약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 거의 이제 성수기거든요. 전세의 성수기는 또 9월, 10월, 11월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 연도로의 학기를 준비하는 학군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모든 학군들이 대부분 그렇고요. 학군이 없는 지역도 여기에 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전세 가격들은 선호되었던 성동구, 송파구, 용산구 이런 주거 선호 지역에서 먼저 상승을 하고 그 다음 타자로 이제 퍼지고 있는 양상이고 역전세는 줄고 전세가 약진들은 조금은 지속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리고 뭐 이런 9월의 위기설이 잠잠하다 뭐 이런 것도 제가 한계가 있어서 더 한번 신문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9월 이후의 시장은 이제 거래의 성수기가 도래하는데 지금 이게 이제 전국 매매가인데요. 제가 뭐 여러 개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보기 편하게 그냥 표현으로 그냥 하면요. 사실은 이렇게 거래가 제일 많이 되는 때가 9월, 10월, 그다음에 6월, 3월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6월은 세금적인 부분 때문에 거래량들이 다주택자들이 이제 물량을 내놓는 시기고요. 9월이나 10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는
뭐 이런 교육적인 수요라든지 이제 하반기에 성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9월 이후의 움직임이 유사 패턴으로 지금의 상승 추이가 있었기 때문에 하락 추이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상승 추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비수기를 거쳐서 성수기로 도입될 때 거래량들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9월 이후의 시장들은요. 저항이 이제 조금은 사라지고 이제 올랐지 않았던 물건까지도 이제는 퍼져가지고 점점 가는 양상, 그리고 전세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는 양상, 역전세가 줄어든 양상, 그리고 성수기, 거래의 성수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 명절 이후에 통계가 그 결과는 10월 말 정도에는 구체화돼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시장과 거래량들이 높을 걸로 예상됩니다.